결국 너를 지원해야만 하나봐. 너무 예뻤던 나머지 닿을 수 없다. 저 하늘 위로 손을 뻗어 너에게 닿게 넌 비웃듯이 손만을 내밀어. 어떻게 하면 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저 악몽이 현실이라면 또 어떨까? 신이 있다면 세상을 반으로 접어줘 나 그녀에게 닿게끔만. 이 추운 날 아지랑이가 기어오른 흐른 듯하다. 흐릿하게 날 네 실루엣과 인사를 나눈 뒤 널 찾아. 비친 달 거울 속에 비친 꽃 마치 신기루 넌 닿을 수가 없는 걸. You shimmer in my eye flavor like a ready rose. 네 향기를 쫓아가며 사라지는 걸. 저 강에 비친 너를 볼 때면 차가운 강이 따뜻해 보여. 거울에 비친 너를 볼 때면 현실은 나를 없애. 저 거울 속에 들어가고파. 거울 속에 너를 쳐다보다 다시 또 입체적인 빨간 너를 담은 거울에 손을 올려 평평한 유리를 만져. 이 거울이 작은 조각이 되고 피가 번져. 부수면 너가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혼자 된 내이며 죽는 이 조각 사이로 너가 비춰 나의 신차 이제 지쳐 만지지도 못하게 날 있어서 날 미치게 만져. 햇살님들 오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혼에 관한 상대방 속마음 제너럴 영상을 가지고 와보았어요. 햇살님들의 상황에 다 맞춰진 리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도 햇살님들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음에 끌리시고 눈길이 가시는 카드를 하나 선택해주세요. 만약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의 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햇살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1번 카드 리딩 제너럴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햇살님들은 참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신 상대방분들을 만나심으로써 햇살님들의 기억 속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상대방분들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햇살님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상대방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주의에 따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햇살님들과 처음 마주했을 때도 자신의 눈에 햇살님들이 너무 빛나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햇살님들을 가지려고 자신의 문제적 성향을 많이 감췄을 확률이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의 노력에 있어서 마음을 여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하시면서 이 상대방의 문제적 성향이 너무 돋아져 보이기 때문에 햇살님들이 이 관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햇살님들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 자체가 워낙 사랑이 많고 정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문제적 성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품고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셨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도 이 상대방을 순수하게도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인연을 내려놓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인연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햇살님들의 이제 이상형적으로 외적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기도 했지만 경제력도 자신보다 너무 우월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들이 가지고 싶은 게 생기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햇살님들에게 조르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이 또 마음을 크게 쓰시다 보니까 또 순수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책임져 주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그렇게 마음을 많이 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상대방이 당연하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고마운 표현이나 감사한 표현 없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이 관계에 있어서도 참 공허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문제적 성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햇살님들의 참 '우리 관계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대방은 햇살님을 놓침으로써 굉장한 후회감을 많이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 자신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너무 죄가 크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섣부르게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햇살님과 이제 멀어짐으로써 많은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 또한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햇살님들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까 그런 생각에 많은 답답함에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이 햇살님들에게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햇살님들을 굉장히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햇살님들이 뭐 물질적으로 많이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도 이 상대방에게 많은 안정감을 주셨던 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후회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어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것처럼 제가 보이기 때문에, 음 참 햇살님들 놓친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이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뿐이지. 그러면 햇살님들이 지금은 이 상대방을 떠올리시면 어떤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 제가 햇살님들 속마음을 먼저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일단 햇살님들의 속마음 중에 제일 먼저 보이고 있는 것은, 햇살님들이 상대방과 같이 하셨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햇살님들이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좀 안정화를 많이 찾으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햇살님들이 자신의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 있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금전적인 게 좀 많이 좋게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과 멀어지고 분리됨으로써 많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햇살님들이 아직 이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시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이 상대방 분들에게 차가워진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대방과 같이 하셨을 때 이 상대방에게 받았던 피해나 아니면 내가 화가 나는 입장이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거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누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대방이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면 따져 물을 게 너무 많으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대방에게 많이 냉정해졌던 거죠, 아직 이 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햇살님들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아쉬운 거를 너무 알고 계시다 보니까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감을 하고 계시는 햇살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상대방이 언제 나타나나 벼르고 계시는 햇살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 어디 한번 와 봐라. 어? 나 진짜 너한테 할 말 너무 많아." 이러시면서 좀 어 많이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햇살님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워낙 햇살님들이 정도 많고 사랑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상대방에게 끌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정 때문에 그 정에 좀 많이 휘둘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휘둘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있어서 휘둘리는 그런 것뿐이지, 햇살님들이 참 그래도 이 상대방과 분리됨으로써 많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햇살님들 속마음과 생각을 보고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걱정이 돼 보이진 않아요. 이 남아있는 정을 떼기까지가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게 문제일 뿐이지,
햇살님들은 참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가. 음. 그래서 햇살님들도 참 이 상대방과 처음부터 나쁜 기억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인연에 있어서 금방 내려놓으실 분들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적 성향을 감추고 햇살님들에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이 이제 나쁜 기억과 공존돼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지금 이 상대방을 두고 아쉬움이라면 아쉬움,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 기복과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햇살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자신의 일도 너무 책임감 있게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 조금 유지하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햇살님들이 더 안정감을 찾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아예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상대방 분들 또한 햇살님들 떠올리시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상대방 분들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상대방 분들 속마음에 먼저 보여지고 있는 것은 햇살님들의 따뜻함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햇살님들에게 정말 많은 안정감을 받으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햇살님들이 나의 연인이기도 했지만 엄마 같기도 했고 아빠 같기도 했고, 그만큼 햇살님들에게 많은 따뜻함과 배려를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도 햇살님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고, 그리고 다시 내 거로 유혹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너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의 이제 경제력을 남다르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햇살님들의 경제력에 다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만큼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이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으로 좀 많이 지금 허덕이는 것처럼 보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상대방분들이 좀 어디다 돈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낭비욕과 사치욕이 되게 과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돈으로도 문제가 있으시다 보니까 햇살님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햇살님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즐거웠대요. 너무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햇살님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과 유머 코드가 좀 잘 맞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뭔가 취미 생활도 잘 맞으셨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을 좀 공감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속궁합. 속궁합을 또 되게 많이 그리워하시네요, 햇살님들. 정말 잘 맞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을 너무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속마음이 너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력으로 이 상대방 분들이 너무 이제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햇살님들을 놓친 것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안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안에서도 햇살님들을 다시 내 거로 만들고 싶대요. 자신이 지금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나는 너를 유혹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너를 내 손에 쥐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은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의를 많이 바라고 계세요. 그만큼 햇살님을 자신의 꿈과 이제 희망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원하고 계세요, 햇살님들을. 에휴,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참 햇살님들 품이 너무 그리워서 햇살님들이 자신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잘못됐고 햇살님들을 너무 기만한 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속마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상대방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시겠어요, 햇살님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햇살님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음? 그러니까 제가 진짜 봤을 때는 햇살님들이라는 복을 그냥 찼어요, 이분들이 그냥 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귀한 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후회하고 아쉬워하면 뭐 할까 싶기도 한데 참 이 인연도 햇살님들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대방 분들 속마음 봐서도 이 상대방 분들이 어떤 후회를 안고 계시고 그리고 햇살님들에 대해서 이제 놓친 것에 어떠한 인과응보를 안고 계시는지 이 속마음 안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추가적으로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에 대한 놓친 것에 대한 어떠한 후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인과응보를 안고 계실지 제가 이렇게 4장의 카드로 추가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이 상대방 분들은 일단 일을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만큼 돈이 다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으시다 보니까 일도 버겁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자신에게 온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살님과 멀어지고 햇살님을 놓친 것에 대한 굉장히 후회감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을 다 안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일을 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일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햇살님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햇살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좀 많이 막혀 있으시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좀 돌파를 하려고 일로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을 좀 만나서 좀 이거를 해결하려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햇살님들만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연하게 자신이 죄를 받고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이 잘 풀렸던 거를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햇살님들을 이런 것 자체가 자신이 복을 쳤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이 돈도 그렇고 자신의 일도 그렇고 사람의 인연도 그렇고 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햇살님들 진짜로.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 진짜 다음날 이제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제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상대방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돈으로 너무 쫓기는 모습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이 정말 많이 힘겨워요, 햇살님들. 네. 제가 정말 말로써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이 시간들을 이 상대방 분들이 어떻게 견디실까 싶은데, 햇살님들 잃으신 것 자체가 시련이에요, 이분들은. 또 앞으로도 계속 힘드실 거고.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이 앞으로 3주 안에 햇살님들에게 보여줄 행동력과 그리고 상대방의 햇살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 흐름
그리고 햇살님들과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3주 안으로 들여다봤거든요. 햇살님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날 기점으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저랑 같이 들여다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로는 확실히 상대방 분들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장의 카드 안에서도 보여지는 게 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다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 상대방이 햇살님의 경제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현실에 있어서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을 좀 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첫 번째 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햇살님들이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이 상대방 분들이 속궁합적으로 끌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 맞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의 육체미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참 첫 번째 주에는 햇살님들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리고 이제 경제력에 있어서 이 상대방 분들이 정말 꽂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계속 햇살님들을 떠올리는 그런 첫 번째 주를 보내시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들이 정말 많은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햇살님들을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자신의 소나기에 지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햇살님들은 너무 자신보다 우월하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와 봐야 또 돈이 그대로 나가고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정말 햇살님들을 이 상대방 분들 또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싶더라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첫 번째 주를 보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로는 역시나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에 대한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햇살님들에게 연락이라도 좀 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라도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해 보고 싶기도 한가 봐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고, 일단 마음만 예전처럼 햇살이가 나한테 사랑이랑 마음을 좀 어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동정심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햇살님들과 같이 있을 때 자신이 안정감을 많이 찾았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연하게 두 번째 주에도 햇살님들의 이제 어 경제력과 그리고 햇살님들의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도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감정 기복이 상대방에게 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이 상대방 분들이. 음. 진짜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요, 정말.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어 이 상대방 분들이 또 다른 부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긴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시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시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어 햇살님들과 같이 했을 때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을 좀 쥐락펴락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착과 소유욕이 높아질 뿐이지 햇살님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 좀 삐뚤어진 감정 상태로 흘러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햇살님들이 자신에겐 이미 마음이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너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세 번째 주에는
정말 햇살님들에 대한 아쉬움부터 이제 집착과 소욕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들이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은 감정 기복에 좀 끙끙 앓는 그런 3주를 보내실 것 같아요. 음. 근데 햇살님들 이 상대방분들 진짜 돈을 어디다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진짜 돈 문제가 많이 심각해 보여요, 진짜로. 어. 근데 햇살님들이 제 리딩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상대방은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햇살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이 상대방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계시는 문제 상황 자체가 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햇살님들의 이제 경제력이 더 부각되게 리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햇살님들에 대한 이상향적인 그런 거의 아쉬움도 분명하게 커요. 근데 지금은 이 상대방 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허덕이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리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햇살님들.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 자체를 그냥 다 가지고 소유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상대방 분들도 답답하고 햇살님들도 제 리딩 들으시면서 엄청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햇살님들은 이 상대방이 없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실 분처럼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과 인연이 됨으로써 햇살님들이 많은 이제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인연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생에 햇살님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도 햇살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워낙 지은재가 많다 보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햇살님들이 제일 먼저이고 햇살님들의 행복이 제일 우선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들을 더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햇살님들.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오로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대방 분보다는 더 나은 상대방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 햇살님들은 충분히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 제가 햇살님들을 잘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상대방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많이 내어주실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 제 리딩을 통해 오늘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나 위로를 삼으셨다면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내려놓아 보시고 햇살님들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햇살님들을 늘 응원 드리고 햇살님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햇살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햇살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리딩 제너럴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햇살님들은 참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분들을 만나심으로써 햇살님들의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으신 햇살님들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분들은 처음부터 햇살님들에게 자기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진 않고
어떻게든 햇살님들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상대방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신의 이제 본래의 모습을 감추면서 햇살님들에게 이제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나한테 노력을 해주고 많은 어필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끼가 좀 다분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에도 많이 끌리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상대방분들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햇살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현혹이 된 걸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분들이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햇살님들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때 뭔가 하얀 거짓말, 이 상대방 분들 입장에서는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자신의 하는 일을 좀 과하게 부풀려서 햇살님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반면에는 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살님들에게 좀 마술을 뻗친 그런 상대방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이미 결혼을 하신 유부남일 수도 있고 유부녀실 수도 있고 정말 사실혼으로 동거를 하고 있는 동거인이 있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하셨던 상대방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력이나 뭐 일이나 사업적으로 좀 자신이 잘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햇살님들을 많이 가지시려고 어 애써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성 있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들이 워낙 말주변도 좋고 언변이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셀님들이 이 상대방 분들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과 이제 멀리 하시게 됐고, 이 상대방과 분리가 되고 이제 이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상대방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햇살님들에게는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겪으시다 보니까 이 아픈 기억이 굉장히 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전생에서부터 나랑 도대체 무슨 인연이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내가 전생에 너한테 어떤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수모를 내가 너한테 당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아픈 기억을 안고 지내야 돼? 이렇게 햇살님들이 좀, 이 상대방을 떠올리시면 좀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관계를 내려놓기도 했고, 그리고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햇살님들이 이 기억에서 헤매이시다 보니까 이 인연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워낙 햇살님들에게 아직까지도 집착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착을 부리는 행동을 보이는 상대방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성향적으로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분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햇살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 내면을 다스리고 이 상대방을 더 밀어내면서, 그리고 이제 아픈 기억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감정 기복들을 좀 컨트롤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기억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감정 기복에 좀 많이 힘겨워하시는 햇살님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로 한숨이 나와요. 햇살님들이 어떻게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참 어, 너무 이 상대방에 대한 기억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 햇살님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어요. 상대방 분들이 아주 혼이 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드신 것 같은데,
햇살님들도 참 그렇죠. 이 상대방이 이제 이미 정이 든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과 나한테 했던 언행들 자체가 다 거짓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아요, 햇살님들. 근데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대방과 정이 든 상태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억지로 끝내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햇살님들도 얼마나 힘든 가정이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햇살님들이 참 이 상대방을 떠올리시면 많이 무기력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 부처님 찾는 그런 햇살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햇살님들이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햇살님들 속마음을 제가 걱정돼서 먼저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햇살님들은 본래부터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쇼킹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햇살님들이 내면의 담담함으로 좀 버티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이 상대방 분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있어서 아파요. 햇살님들이 많이 아프신데, 그리고 정말 우울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자신의 감정 기복을 좀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서 정말 그런 부분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 상태는 일단 햇살님들이 다 냉정해요. 이미 감정이 다 식었고, 그리고 이 상대방에 떠오르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처들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이 상대방을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계속 밀어내려고 더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감정 기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 봐서도 햇살님들이 참, 정말 얼마나 이 상대방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현타를 넘어서 정말 해탈의 경지를 이제 넘어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만난 게 내 죄다. 그리고 내가 이 인연을 지은 게 내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좀 다스리는 그런 면모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햇살님들이 참 많은 감정 기복 속에서도 자신의 냉정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이 다른 이성을 통해서 이제 좀 치유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햇살님들이 그렇게 다른 이성을 쉽게 만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많이 쉽게 내주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다 보니까 더 감정 기복에 헤매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좀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을 만나거나 뭔가 사람이 좀 많은 공간에서 좀 이성을 만나거나 그런 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공간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까진 것 같아요, 우리 햇살님들은. 그래서 햇살님들이 참 이 상처에 대한 기억과 그 우울감만 제가 딱 뽑아드리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햇살님들이 내면의 성숙함이 너무 단단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그거 하나는 너무 인정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안정감을 찾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네요, 햇살님들. 그럼 이어서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떠하시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상대방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햇살님들, 이 상대방 분들이 평소에도 음주감으로 좀 많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햇살님들에 대한 부재에 대한 공허함 때문에 이렇게 술을 찾고 계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햇살님들에 대한 집착과 소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햇살님들이 그동안 이 상대방 분들 공허한 마음에 좀 따뜻함을 많이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햇살님들과 멀어짐으로써 그 공허한 부분을 자꾸 채우려는 게 다른 이성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다 보니까 택하는 게 음주 가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술을 택하시거나 정말 이성이 많은, 사람이 많은 그런 공간에 가셔서 자신의 일상생활이 끝나면 그 공백되는 그런 시간에서 햇살님들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조금 없애기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햇살님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려고 이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가 음, 술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술을 드시고 햇살님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순간적으로 많이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분명하게 연락도 다시 하고 싶고 재회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워낙 이 상대방 분들이 자존심이 많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음, 이 상대방 분들은 자존심이 밥을 먹여줘요. 그런 분들이라 연락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따로 놓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행동하기까지가 에너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연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상대방 분들이 차단이 된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님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감정이나 자신에게 쌓인 그런 불만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자신이 막 노력을 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정말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햇살님들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햇살님들의 화가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대요. 음, 참 이게 얼마나 철없는 사고입니까, 햇살님들. 음? 이 상대방 분들 자기 주장도 엄청 강하시고, 말하는 화법도 가스라이팅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나 싶어요, 햇살님들. 제가 이 부분이 좀 화가 나네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단지 햇살님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햇살님들을 다시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강할 뿐이지, 뭔가 이제 문제 상황이 있어서 해결을 보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냥 햇살님들 생각을 너무 떠오르시다 보니까 음, 음주 가무를 통해서 햇살님들을 좀 잠시나마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철이 없는 겁니까, 햇살님들. 그래서 상대방 분들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씀이 참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분들도.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4장의 카드를 더 들여다본 게 있는데,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에 대한 지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을 두고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하고, 그리고 어떤 인과응보를 안고 계시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4장 카드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아까 상대방 분들 속마음 자체 안에서도 들여다봤을 때 뭔가 음주감을 통해서 햇살님들을 내려놓든 음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그렇게 많이 맑아 보이진 않거든요. 정말로 술을 많이 드시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허한 마음이 자꾸 들고, 그리고 햇살님들의 부재 때문에 이 공허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햇살님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이 좀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햇살님들이 자신의 옆에 없고, 그리고 채워지는 게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채워지는 것들을 음주 가무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그런 시간을 채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햇살님들을 놓친 것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해요. 후회도 하고 다시 내 거로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사과를 하는 표현을 잘 모르시잖아요. 워낙 이 상대방 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만 알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너무 독선적인 사람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햇살님들을 떠올리시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햇살님들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과 이제 화가 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마음속 안에 이제 햇살님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겠어.' 이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 상황에 정말 술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일상생활이 끝나면은 정말 사람이 많은 그런 어 그 음지, 그런 공간을 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이성도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 가서 자꾸 음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넣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대방 분들이 정말 이제 자기애도 강하고 이기적인 성향도 많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감정 기복도 정말 많이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상대방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이라도 그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또 먹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 이분들이 햇살님들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햇살님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하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술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 분들이 사람이 많은 공간을 가고 뭐 공짜로 술을 먹겠냐고요. 또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 또 돈도 쓰게 되고, 또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다 보면 이 상대방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다음날 맨정신일 때는 얼마나 후회를 많이 또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술을 또 곱게 드시는 것 같진 않거든요. 주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오는 구설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살님들과 멀어짐으로써 인과응보를 안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이 상대방 분들이 자신이 만들어 온 일에 좀 지팔직권 생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공허함에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게 음 술에 절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정말 정신이 맑아 보이지 않아요, 스타일인데 진짜 이분들. 정신이 탁해요, 탁해. 어. 살이 분별력도 떨어지고. 술을 먹고 잠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체력적으로 얼마나 이게 힘에 부치는 일입니까. 음? 매일 이렇게 술에 절어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참 이 상대방 분들도 많은 감정 기복에 많이 힘겨워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그럼 이어서 이 상대방 분들이 앞으로 햇살님들에게 보여줄 행동력과 그리고 햇살님들에 대한 이제 상대방 분의 마음의 변화 흐름 그리고 햇살님들과의 흐름을 제가 3주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햇살님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날 기점으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저랑 같이 들여다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로는 상대방 분들 확실히 감정 기복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다 보면은 정말 많은 우울감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도 이분들이 정신 상태가 그렇게 맑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도 정말 이제 햇살님들을 잊는다고 해서 선택한다는 게 수리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햇살님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거든요. 자신이 햇살님들과 같이 했을 때 햇살님들이 자신의 인생이거나 자신의 생활의 그 지표가 되는 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많이 안고 계시기 때문에 햇살님들 생각을 떠오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절제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햇살님들을 온전히 다 떠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햇살님들에 대한 생각을 다 떠올리는 게 너무 겁이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햇살님들을 염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염탐도 살짝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겁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이 좀 자신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좀 현실을 외면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햇살님들 잃은 것 자체가 "나는 길을 잃었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이 첫 번째 주에도 참 아 햇살님들을 잃고 일탈이라면 일탈을 좀 하시면서 많이 힘겨워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확실히 이분들이 감정 기복이 남달라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정말 감정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두 번째 주에는 정신이 되게 맑아 보이시거든요. 술을 안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너무 급발진하고 싶고 다시 다가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뭔가 고삐를 딱 잡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 게 이 상대방 분들이 너무 햇살님들을 원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자존심을 부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보내시느라 이 상대방 분들이 두 번째 주에도 많은 감정 기복 때문에 정말 많이 힘겨워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대방 분들은 충동적으로 햇살님들에게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연락을 시도하시는 상대방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햇살님들 놓치기가 너무 싫고 어렵대요. 그래서 참 이 상대방 분들이 두 번째 주에도 정말 많은 감정 기복을 안고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어 이분들 텐션이 완전 확 오르는데요, 햇살님들. 그냥 텐션 방생이에요, 방생. 근데 그만큼 햇살님들의 기억과 추억을 좀 억제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내려놓고 싶고 그래서 일탈도 해 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다른 선택지를 좀 선택하고 계셨던 상대방 분들이라고 한다면 햇살님들에 대한 생각을 그냥 확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정말
이상형적으로 다 갖춰진 사람이었지. 그리고 너가 있어야 내가 완벽해져. 너만한 사람 정말 없었는데 이런 후회감에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이 정말 이상형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형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햇살님들을 다시 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햇살님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소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첫 번째 주에는 좀 연이어서 정신 상태가 좀 몽롱해 보이시다가 두 번째 주부터 좀 현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정신을 맑게 유지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이 상대방 분들이 참 감정 기복이 되게 많이 급변하게 보이는 게 햇살님들이 참 이 상대방 분들 감정 기복 받아주는 게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급발진하는 형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3주 안에 상대방 분들이 막 텐션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3주 지나서는 갑자기 또 다운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 텐션에 따라서 햇살님들에게 충동적으로 좀 언행을 보이실 것 같기도 해요. 햇살님들, 햇살님들은 분명하게 이 상대방과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에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많이 식었고, 그리고 더 이 상대방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좀 더 밀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 기복 때문에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햇살님들은 내면이 성숙하시고 단단하신 분들이기에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힘드시긴 하겠지만 햇살님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은 분명하게 올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은 상대방대로 햇살님들을 놓칠 수 없는 분들이기에 어느 시기가 딱 되면 햇살님들에게 충동적으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햇살님들이 너무 더 중요하고 햇살님들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이 상대방 분들을 받아주시지 않을 건 알지만은 음 마주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햇살님들. 그리고 햇살님들만 오로지 따뜻하게 정말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 분들을 만나셨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정말 이 상대방 분들을 만나심으로써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초를 겪으시는 햇살님들이기에 이 이후로는 정말 어 더 행복한 일들만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우리 햇살님들을 그렇게 응원 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많은 기도를 드릴게요. 그럼 햇살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햇살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3번 카드 리딩 제너럴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햇살님들은 햇살님들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사시는 상대방 분들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과 많은 감정 기복을 안고 지내시는 햇살님들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햇살님들이 상대방 분들과 마지막에 어떠한 문제 상황으로 두 분이 이별을 맞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이 지니고 있으신 문제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의 발단이 돼서 두 분이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햇살님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의 눈치를 아직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살님들이
이미 자신에게서 마음이 많이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은 섣불리 우리 햇살님들에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햇살님들은 이 상대방의 기억에 있어서 물론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도 있고 아팠던 기억도 있긴 하지만 좋았던 기억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끌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기가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해요. 또 햇살님들이 워낙 성품이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인 만큼 남을 배려하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햇살님들이 저도 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햇살님들 오지랖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래서 강한 책임감도 있으시다 보니까 내 사람이라 생각이 드시면 햇살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좀 발동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상대방이 지금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안쓰럽게 마음이 쓰이는 부분도 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 상황을 상대방 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또 신경 쓰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아직 얘를 사랑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연민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런 거에 많이 헷갈려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또한 햇살님들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시그널이나 텔레파시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신호가 서로에게 교감적이나 교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또 햇살님들의 생각에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햇살님들이 또 촉이 남다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 상대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신호들을 좀 다 느끼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햇살님들이 어쩔 수 없는 이 인연성이 끝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머리로는 이미 결론과 결정을 다 하셨고 그 결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아직 상대방에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햇살님들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상대방을 이제 밀어내고 싶기도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싶기도 하지만, 동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또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앞서 걱정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문제적인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 인연을 다시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인연을 내가 잘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너무 앞서 생각을 하셔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좀 감정 기복이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햇살님들 눈에도 이 상대방이 반짝반짝 빛나게 내 마음에 들었던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또 이 상대방과 긍정적으로 인연을 짓고 갔을 때는 이 상대방과 미래적으로 좀 내다보시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대방 또한 이제 햇살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걸 우리 햇살님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햇살님들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자꾸 내 생각에서 떠나지지 않는 게 제가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햇살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햇살님들. 그리고 이 상대방과 같이 하셨을 때 이 상대방이 우리 햇살님들을 좀 화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많이 누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상대방에게도 또 따져 묻고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원망하고 있는 햇살님들의 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고 싶은 햇살님도 있어 보이시기 때문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햇살님들.
그래서 햇살님들이 참 정리가 안 되는 내 마음 때문에 많은 감정 기복과, 그리고 참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이 상대방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을 겪는 거는 시기 자체가 너무 그런 시기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과 아직 그 인연성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햇살님들이 지금 상대방 분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속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실지 제가 햇살님들 속마음을 먼저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일단 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햇살님이 이 상대방과 같이 했을 때 좀 미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속마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과 같이 했을 때 햇살님들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햇살님들이 마음이 아직 동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 상대방에게 몸적으로도 끌리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만큼 햇살님들이 상대방과 같이 하셨을 때 속궁합적으로 잘 맞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몸도 이제 저절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몸이 기억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을 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문제적 성향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이 인연을 좋게 이어가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그래도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더 계획을 하거나 같이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너무 가지고 있는 속마음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햇살님들이 참 정말 많이 좀 슬프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상대방이 그때 나한테 보여줬던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그런 언행들에 있어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줬던 기억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아직 만나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을까? 난 너가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햇살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햇살님들이 참 이 상대방 분들과,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하셨을 때 시기적으로 햇살님들이 좀 편안한 시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과 같이 함으로써 좀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기도 했고, 상대방이랑 같이 있던 시간들이. 그래서 상대방과 같이 했을 때 그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 태도에 있어서 실망했던 것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이제 문제적 상황을 이 상대방 분들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가 나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네가 나한테 그런 문제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아직도 너한테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햇살님들이 이 관계를 조금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도 이 상대방에 대한 이제 기억이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이 상대방에게 끌려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햇살님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햇살님들이 참 너무 많은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픈 기억도 있긴 하지만 이 상대방에 대한 이제 아쉬움도 같이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거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햇살님들 마음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상대방분들 도대체 무슨 문제를 만드셔갖고 이런 인연성을 만드셨나 싶네요, 햇살님들.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럼 이어서 상대방 분들은 우리 햇살님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속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상대방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이 첫사랑이실까요?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다하지 못해서 정말 복장 터지는 그런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이 현실적으로 처해진 상황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문제 상황도 있으시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만큼 햇살님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이 상대방 분들은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알고 계시는 햇살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같은 문제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적으로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이 자신의 일이나 사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게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햇살님들을 떠올리면 떠올리는 대로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있고,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도 자신의 문제 상황 때문에 다가갈 수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햇살님들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런 죄 때문에 햇살님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경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이 아직 햇살님들을 염탐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뭐 인스타나 카카오톡 등으로 햇살님들의 상황을 좀 많이 염탐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의 일상을 보면 어, 내 자신이 완전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햇살님들이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햇살아,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 알잖아. 지금도 내가 마음 이렇게 큰 거 알잖아.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너도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나한테 행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 또 원만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이 햇살님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햇살님들에게 좀 화가 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좀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움직이고 행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먼저 행동력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상대방 속마음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햇살님들과 같이 했을 때 연인이기도 했지만 정말 친구같이 편안함도 많이 느끼셨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햇살님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의지했던 그런 그리움도 많이 안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햇살님과 같이 했을 때 그냥 말 잘 들을 걸, 이런 아쉬운 소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철이 없네 이분들. 조금 생각하는 게, 햇살님들을 첫사랑처럼 생각하듯 이분들 생각하는 게 많이 어려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행동은 하지 못하지만 아직 순수한 감정으로 햇살님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셔서, 자신도 자신이 한심스러울 거예요, 이 상대방 분들도. 그래서 참 답답한 시기를 이 상대방 분 또한 거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만큼 햇살님들을 다시 소유하고 싶고 집착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햇살님들을 계속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염탐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계속 염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방이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 속마음만 봐도 햇살님들 떠올리시면 정말 많은 감정 기복에 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참 제가 추가적으로 이 카드를 또 봐야 될까 싶어요. 이 상대방분들 워낙 힘드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상대방분들이 햇살님들과 이제 멀어지고 나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인강보를 안고 계시는지 제가 이렇게 4장의 카드로 좀 추가로 봤거든요. 되게 상대방분들한테 좀 왜 이렇게 미안하지? 아니, 햇살님들을 너무 첫사랑처럼 생각하고 있어 갖고 제가 이 인강보에 관한 추가적인 카드를 좀 보기 좀 그런데, 일단 봐야겠죠, 햇살님들? 네, 일단 볼게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워낙 이기적인 게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거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과 멀어짐으로써 금전적인 문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적으로 좀 계속 막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살님들과 같이 있을 때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거나 사업들이 뭔가 이제 불안하더라도 햇살님들에게 많은 안정감을 받고 가고 있는 상황이셨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햇살님들과 멀어지고 나서부터 좀 불안함이 많이 강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햇살님들이 좀 올바른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별력 없이 좀 일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들이 분명하게 금전적인 성향과 그리고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햇살님들을 더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구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 분명히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햇살님들에게 죄지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에 돌이켜보면 자신의 흑역사 같다고 이 상대방 분들은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창피하대요. 부끄럽고, 자신이 정말 죄인 같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햇살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런 생각들에 좀 많이 잠겨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햇살님들. 어, 햇살님들과 이제 이 상대방이 좀 멀어졌을 때, 상대방이 워낙 철이 없다 보니까 햇살님들 좀 관심을 끌거나 햇살님들의 질투 유발을 하려고 뭐 카톡이나 인스타에 다른 이성과 이제 있는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햇살님들에게 좀 자극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상대방 분들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그 카톡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런 다른 이성의 모습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거나 좀 이쁘거나 더 멋지게 보였다고 한다면, 그래, 잘 살아라, 이럴 수도 있는데,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진을 올려놓고 나랑 비교하는 거야? 어?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상대방 분들이 좀 햇살님들을 자극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햇살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반응을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 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왜 괜히 그런 일들을 만들고, 왜 햇살이 질투를 사서 햇살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런 예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햇살님들.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햇살님들을 두고 문제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을 하다 보면은 좀 창피해요.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아우, 생각하기 싫어. 근데 어떡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을 더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안정감을 많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햇살님들에 대해서 그 소유욕과 좀 많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과 멀어지고 굉장히 많이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음,
이 상대방분들이 어떤 흑역사를 만들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이 상대방분들이 너무 철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이 상대방분들은 햇살님들과 멀어짐으로써 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이 정도면 난 그냥 연락하겠다.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 같아요, 햇살님들. 제가 상대방이라면. 음, 근데 지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분들이 앞으로 햇살님들에게 보여줄 행동력과 그리고 햇살님들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 흐름, 그리고 햇살님들과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3주 안으로 들여다봤거든요. 햇살님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날 기점으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저랑 같이 들여다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로는 이 상대방분들이 햇살님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계시는 문제상황이 어떠한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햇살님들 품이 너무 그립고 햇살님들에게 안정감을 받았던 그 시기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서 햇살님들을 정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은 할 수 없는데 햇살님들을 떠올리시면서 자신의 처해진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햇살님에 대한 기억에서 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첫 번째 주에도 햇살님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감정 기복을 안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들이 참 현실적으로 좀 힘듦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주로는 햇살님들이 상대방 분들과 이별한 시기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락이 오실 확률이 좀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에게 다시 화해를 청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좀 연인으로 이제 좀 좋게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님들 품을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대방은 햇살님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별의 시기가 좀 긴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햇살님들에게 워낙 이제 안정감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계속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햇살에게 연락을 해볼까? 햇살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정말 강해지는 그런 두 번째 주를 보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그런 에너지가 좀 강해지는 두 번째 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로 들어가시면 상대방 분들이 두 번째 주에는 에너지가 좀 굉장히 강하고 높게 보이는데 세 번째 주에는 에너지가 좀 다운되세요. 그래서 전의를 막 불태우다가 좀 전의를 좀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햇살이에게 내가 연락을 하면 햇살이가 받아주기나 할까? 다른 이성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전전긍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햇살님들과 마주보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3주 안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주가 좀 연락운이 좀 강해 보이긴 하는데, 워낙 이 상대방 분들 또한 좀 생각하는 게 많이 어리시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행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햇살님들. 그래서, 제가 상대방 분들 지인이면 그냥 연락해라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참 3주 안에도 제가 이렇게 카드 보고 있는 게 좀 상대방 분들 답답해요. 그냥 답답해.
자기도 너무 힘들 텐데. 햇살님들은 이미 머리에서는 이 상대방과의 인연성에 있어서는 결론이 나신 분들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아직 마음적으로 이 상대방에게 끌리는 것도 있고 흔들리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을 저절로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앞서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시기적으로 좀 많은 감정 기복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햇살님들 속마음 봤을 때는 제가 햇살님들한테 그냥 섣부르게 햇살님들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뭐 지인분이나 친구분들을 더 만나세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햇살님들 속마음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햇살님들이 지금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햇살님들에겐 시간이 좀 약인 것 같기도 하고요. 햇살님들에게 제일 좋은 약은 이 상대방이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다시 인연을 이어가시든 인연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햇살님들은 이 상대방이 빨리 연락 오라고 제가 정말 많이 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햇살님들이 오늘 조금이나마 이 상대방 속마음을 통해서 좀 위로와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감정을 좀 더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대방이 정말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햇살님들과 그 만나는 시기나 아니면 제외라는 그 시기에 있어서 그 운명적인 시간이 딱 맞는 그 순간이 빨리 와서 햇살님들이 참 이런 감정 기복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럼 햇살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햇살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4번 카드 리딩 제너럴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햇살님들은 참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심으로써 햇살님들의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신 햇살님들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4번 리딩에 앞서 벌써부터 이 상대방 분들 때문에 목에 핏대가 서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상대방 분들이 우리 햇살님들을 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셨거나 아니면 환승 이별을 하신 상대방 분들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참 이 자유로운 상대방 때문에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시다 보니까 지금도 마음의 고통을 좀 호소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상대방이 햇살님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을 싹싹 빌었다면 햇살님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상대방 분들이 마지막에 햇살님들에게 보여줬던 언행들이 굉장히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부정을 했던 모습이 더 커요. 그리고 뭔가 핑계를 댈 새도 없이 도망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와,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회피를 하고 도망간 거가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개인주의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들이 자신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에게 철두철미하게 내가 관리하면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다른 이성과 만난 거를 햇살님들에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달이 났던 것 같은데, 햇살님들 입장에서 제가 이게 공감도 많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햇살님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진짜 상대방들 머리털 다 뽑을 것 같아요. 머리털 말고도 온몸에 있는 털 다 뽑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햇살님들이 참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래 이 정도로 끝난 거지. 정말 햇살님들이 지금 마음이 정말 많이 찢어지실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왜 너를 만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이성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냐, 이렇게 정말 한탄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햇살님들. 그리고 햇살님들은 이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문제 상황을 만든 건 상대방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햇살님들이 워낙 완벽주의자 성향도 강하시고 이 관계에 정성을 들인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허무해지고 내가 뭐 했나 싶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무너진 것에 있어서 햇살님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자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햇살님들은 피해자라니까요. 진짜 이 상대방 분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 돼. 햇살님과 상대방이 쌓아온 시간과 추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무색하게 만든 게 상대방 분들인데 왜 햇살님들 탓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 참 제가 늘 바라는 거는 이 바람이란 환생 이별 키워드들 안에서 보여지는 게 이 상대방이 정말 뉘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보이네요. 끝까지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실까 싶은데, 이 상대방 분들은 워낙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자유롭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 발동이 되면 찔러는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 또한 다른 이성에게 좀 어필이 되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다른 이성이 상대방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걸 굳이 막지 않고 받아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상대방 분들이 그 다른 이성과 나는 얘랑 오래오래 할 거야. 햇살이 말고 얘를 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상대방 분들은 그냥 하룻밤의 유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다른 이성을. 근데 안 걸릴 줄 알았다가 자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썼다고 했는데 들킨 거죠. 응? 그래서 햇살님들 입장에서는 참 내가 모르고 있던 상대방의 모습을 알게 되심으로써 굉장한 타격을 많이 입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대방이 햇살님들에게 보여준 태도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대방에게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상대방은 뭔가 이제 지금 뉘우치고 있다기보다는 햇살님들에게 집착과 소유욕이 아직도 강하시다 보니까 다시 햇살님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멀어져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자신의 옆에 있을 때는 이쁘고 멋진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느끼고 있다가 멀어지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되게 반짝반짝 보이거든요. 내가 왜 저렇게 이쁜 애를 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폈으며 내가 왜 저렇게 멋지고 잘난 사람을 두고 내가 왜 다른 이성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방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을 오로지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시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햇살님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염탐을 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햇살님들이
어,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신이 아예 이제 햇살님들의 이제 세계에서 빠져버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참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없이 잘 지내는 햇살이가 원망스럽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응? 진짜 적반하장이다. 응? 적당히 해야 진짜. 짜증나. 그래서 참 햇살님들을 다시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들끓으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솔직히 차단당하신 상대방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겹지인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햇살님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상대방 분들이 참 햇살님들을 다시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햇살님들 눈치를. 제가 참 명치가 답답합니다, 진짜로. 음. 그럼 햇살님들이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어떠한 감정 기복을 안고 계시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햇살님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햇살님들의 속마음을 먼저 열어봤거든요. 이 앞에 상대방 속마음 영상에서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신 걸까요? 우리 햇살님들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짜 이 앞에 영상에서는 우리 햇살님들이 충동적으로 좀 소비를 많이 하시는 상황으로 제가 리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줄이셨어요. 어.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건 맞죠, 햇살님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셔도 되는데, 햇살님들이 그래도 주변에서 햇살님들 마음을 좀,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친구분들이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햇살님들, 제가 속마음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돈을 쓰시긴 쓰시는데, 그래도 많이 줄이셔서,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햇살님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런데 햇살님들이 아직 아프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내시는 것 같긴 한데, 햇살님들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이나, 뭐, 주변에 계시는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 햇살님들을 봤을 때는 좀 아슬아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햇살님들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햇살님들이 뭔가 내가 좀 마음이 허할 때 진짜 쇼핑을 갈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햇살님들한테는 뭔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햇살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햇살님들이 뭐 지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호기심에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흥미가 생기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저거는 좀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변 지인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햇살님들이 좀 마음에 좀 고통을 안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햇살님들의 마음이 이 앞에는 정말 많은 감정 기복이 좀 있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안정기로 딱 들어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많이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여져서 햇살님들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이렇게 아픈 기억을 만들어 놨으니까 때때로 내 자신도 일탈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더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하시려고 흥미나 좀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좀 바로바로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점점 더 이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좀 더 멀리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 햇살님도 그냥 제 말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햇살님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너무 나한테 피해가 가게끔 그런 이제 충동적인 거 말고, 그냥 햇살님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요, 햇살님들. 네. 그래서 제가 햇살님들 속마음 보고 조금 놀랬기도 했지만, 진짜 우리 햇살님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수. 너무 잘하고 있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 대망의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상대방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 머리가 아파요. 제가 이 상대방 분들 아까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이 상대방 분들이 혼자 자신의 머리를 다 뽑아버릴 정도예요. 정말로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이 상대방 분들이 지금 자신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햇살님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 집착과 소욕을 많이 혼자 부리고 있으시긴 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햇살님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들도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많이 힘들어요. 정말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들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지금 지내고 계시다 보니까, 뭔가 직장 내에서도 직장 내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브리핑을 하시거나 할 때도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온통 햇살님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거.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분명하게 햇살님들에게 죄를 지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계속 이 얘기가 구설로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맨날 두통을 달고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털 혼자 뽑다가 이제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긴 하는데, 진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분들이 지금 뭔가를 뉘우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자신이 햇살님들에게 잘못한 거, 다른 이성을 만난 거랑, 그리고 햇살님들에게 뭔가 언행적으로 잘못한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게 보여져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햇살님들.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참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도 계속 생각할 거예요. 진짜 눈 뜨면서 햇살님들 생각이 그냥 정지될 것 같아, 딱 그렇게. 그래서 참 이분들이 참 피곤한 생활을 보내실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 한 거 인정한대요. 근데 햇살아, 어떻게 나 없이 네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 넌 내가 없이도 그렇게 즐겁니? 어떻게 혼자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 너 다른 누구 있니? 너 누구 있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봐도 뭔가 염탐을 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이라고 한다면 햇살님들이 너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은가 봐.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햇살님들이, 상대방 분들이. 어? 그리고 나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이 배가 아파요, 이분들. 그래서 어떻게 나 없이 잘 지내냐 그런 말이 나오시나 봐요. 에휴, 진짜 이 상대방 분들 너무 철이 없죠, 햇살인데.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참 햇살님들을 아직 갖고 싶고, 그리고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 분들을 차단하셨다고 한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햇살님들에게 다가가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으로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햇살님들을 원하고 있긴 해요. 정말로. 그래서 참 힘겹고 버티기 어려운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상대방 속마음인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을 두고 정말 어떤 걸 후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인과응보를 안고 계시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4장의 카드를 들여다 봤거든요. 제가 아까 이 상대방 분들 속마음 안에서도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이 인과응보라는 이 4가지 추가적인 카드 안에서도 제가 자꾸 머리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진짜 머리털 빠질 것 같아요, 햇살님들. 왜냐하면 진짜로 온종일 이 상대방 분들 머릿속에 햇살님들이에요. 보고 싶어서 계속 염탐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햇살님들 떠올라.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햇살님들과 이 상대방 분들이 겹지인이 있거나 같은 직장 내에 섞여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 분들이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겠냐고요. 그만큼 자신이 이슈화되듯이 가십거리가 된다는 게 이분들이 쪽팔려요. 계속 쪽팔려요. 그래서 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 욕 좀 그만하면 좋겠어. 이게 언제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방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이 자신의 문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햇살님들 곁에 가고 싶은 게 제일 머리가 아파요. 네, 이분들은 그냥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햇살님들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표현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얼굴 보고 뭔가 해결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좀 얼굴이라도 마주해서 대화를 좀 오고 가고 하면은 옛날에 햇살이의 따뜻했던 모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 분들이 좀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얼굴 보면 뭐가 풀릴 것 같나 봐, 우리 햇살님들이. 그래서 그냥 정말 얘기 좀 하고 싶다, 햇살아.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진짜로 어, 햇살님들과 이제 분리됨으로써 자신의 일도 그렇게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금전적으로도 힘든 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햇살님들 외에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성과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렇게 햇살님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겠죠. 어? 다른 이성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하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 분들이 햇살님들을 두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있겠냐고요. 뭐가 다 안 좋아요, 이 상대방 분들이. 그리고 햇살님들과 언제 이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별을 하시고 햇살님과 멀어진 시기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 상대방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압박이 올 거예요. 연락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한테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게 맞는데 내가 타이밍을 잘 못 잡겠어. 이런 생각에 골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이 워낙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또 욕먹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또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연락은 해야 되는데 햇살이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거 아니야? 햇살이 다른 누군가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아요, 이 상대방분들이. 그리고 햇살님들이 이제 옆에 있었을 때는 귀한 분들을 귀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햇살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아 그래 네가 정말 이뻤지. 네가 정말 그렇게 멋있었지. 아 나한테 너만한 사람 없는데 환장하죠 이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분들이 정말 햇살님들과 멀어짐으로써 너무 보고 싶고 내 거로 다시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내가 행동은 할 수 없고 이별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대방분들이 진짜 많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계세요 햇살님들 정말로. 아유 진짜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그게 딱 맞죠 햇살님들. 그러면 앞으로 이 상대방분들이 햇살님들에게 보여줄 행동력과 상대방분들이 햇살님들에 대한 마음의 변화 흐름, 햇살님들과의 흐름을 제가 3주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햇살님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날 기점으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저랑 같이 들여다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로는 제가 아까 여기 인강보 추가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상대방분들이 햇살님들과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햇살님들에게 정말 소통하고 싶고 어떻게든 연락은 해보고 싶긴 한데요. 정말 햇살님들의 생각에 굉장히 꽂혀있고 햇살님들을 다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상대방분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정말 자존심이 밥도 먹여주고 반찬도 먹여주고 디저트도 먹여주고 다 먹여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 그냥 겉모습은 아닌 척하고 요지부동의 자세인데 이 상대방 마음 자체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요동쳐요. 막 진짜 난리가 나요. 그리고 햇살님들의 생각이 너무 집요하게 꽂혀 있다 보니까 그냥 햇살님들 떠오르면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들이 첫 번째 주에도 정말 햇살님들만 생각을 하고 많은 감정 기복에 좀 우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대화를 좀 해보고 싶대요. 근데 이제 참 자존심이 뭐라고 이렇게 행동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상대방분들이 첫 번째 주에는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 동안 많은 감정 기복을 겪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 상대방분들 진짜 뭐가 이렇게 배가 아픈지 햇살님들이 나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이 참 배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관계가 끝난 것 같아갖고 이분들이 좀 몸살 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에는 그냥 뭔가 다 힘들어요. 이 상대방분들이 정말 일도 안 돼, 돈도 없어, 어? 햇살님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우리 관계는 끝난 것 같아서 이 상대방분들이 진짜 두 번째 주에도 정말 뭔가 마음이 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들어서시면 이 상대방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햇살님들에게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용기가 생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인자한 듯 사랑이 넘치시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햇살님들, 이 상대방분들이 다른 이성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그 이성과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과는 완벽하게 끝을 내는 건 아닌데, 마음이 다 이제 떠나다 보니까 햇살님들에게 더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이 세 번째 주에 제가 좀 기가 막히는 거는 햇살님들에게 다시 행동하고 싶고 햇살님들의 사랑을 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럼 다른 이성을 끝내고 와야죠. 근데 다른 이성을 숨기고 와요. 숨기고 오고 싶어 해요. 그게 기가 막혀요 햇살님들 이분들. 정신 안 차려?
나 진짜 이렇게 마지막 리딩 그 3주차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가 서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상대방분들 정리를 확실히 하시든가, 어? 이러니까 행동력이 지지부진하지. 아, 햇살인데, 저 진짜 끌어올라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저도 이런데 햇살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햇살님들, 햇살님들은 제가 아까 그 속마음 봤을 때 너무 잘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햇살님들의 많은 감정 기복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햇살님들이 좀 중심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정기가 이제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햇살님들의 이제 편안함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햇살님들 있잖아요. 아직 이제 우리 햇살님들이 상대방이 남겨놓고 사라진 그런 상처들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아프신 거 보여요. 그런데 햇살님들,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싫은데, 햇살님들과 이 상대방의 이제 마음의 고통을 굳이 저울로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냥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옥불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좀 너무 힘드신 상대방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은 햇살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햇살님을 연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굉장한 현타감을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햇살님들이 이 상대방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카드의 리딩을 조금 믿어주시고, 이 상대방의 이제 힘듦을 그대로 다 알고 이제 햇살님들에게 더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햇살님들이 이제는 안정기도 찾고 더 안정감을 찾을 시기가 분명 올 거니까요.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게끔 이 상대방 인생은 상대방대로 살라고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햇살님들. 그리고 햇살님들을 더 이제 따뜻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햇살님들을 더 알아주시는 그런 분들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햇살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햇살님들, 오늘 저희 제너럴 리딩은 어떠셨나요? 햇살님들의 공허한 마음에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되어 드렸을까요? 저는 늘 우리 햇살님들의 웃음 많고 행복한 시간만이 가득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햇살님들, 요즘 시기가 어수선한 만큼 햇살님들의 일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테지만, 제가 늘 뒤에서 햇살님들을 응원드리고 햇살님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제가 진심으로 기도 드릴게요. 그럼 햇살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